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대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뇌의 구조와 그리고 대뇌의 기능 그리고 대뇌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브로드만 영역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크게 1.3kg에서 1,300, 1.4kg, 1,400g 정도로 이 무게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무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CSF라고 뇌척수액이라고 요 뇌를 둘러싸서 이 뇌가 머리뼈 안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무게의 한 2% 밖에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산소 소비량은 2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이러한 구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는 아주 큰 브레인에서 아주 큰 구조이며 두 개의 반구 원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구조 이걸 반으로 잘라서 두 개의 반구 좌뇌와 우뇌의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좌와 우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우리의 브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는 서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좌뇌는 좀 더 우뇌보다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좌뇌는 우뇌보다는 언어의 발달이 더 있습니다. 우뇌는 좌뇌보다는 감성적이고 조금 예술가적입니다. 그리고 우뇌는 좌뇌보다 더 공간 지각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한다거나 이쪽에서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차나 이런 걸 좀 더 잘하고 이 말하는 걸 좌뇌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말할 때 말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반구, 그렇죠? 반구. 구를 반으로 자른 요것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한 몇 개의 로 이렇게 두 개로 좌뇌와 우뇌로 되어져 있고 또한 대뇌는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네 개의 로브로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중심고랑과 가쪽고랑 그 다음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로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이 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이쪽으로 옆으로 요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이 되고 그리고 옥시피탈 롭 쪽에서 뒤통수 옆에서 요렇게 하는 요 가상의 선을 그어주면 총 4개의 로브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롭이라는 것은 옆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마엽이다. 프론탈 롭이다. 프론탈 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론탈.
앞에 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겁니다. 이마에. 그래서 이마엽이다, 프론탈 로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의 기능은 우리가 운동에 모터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로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로비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마루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루엽, 파리 에탈 로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탈 로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하는 기능은 센소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연합, 여러 가지 모터와 센소리의 이러한 것들을 연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기능이 요 마루엽에서 합니다. 요 마루엽이죠. 앞쪽이 이마엽이 되고 그 위쪽이 마루엽이 됩니다. 마루엽이 있더라. 파리에탈 로비더라. 마루, 우리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마루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마루엽이다. 여기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마루엽입니다. 그 다음 이 뒤쪽이 뒤통수엽입니다. 뒤통수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가 이제 뒤통수엽이다. 뒤통수엽이죠. 뒤통수엽의 기능은 시각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 앞에 있는 눈이 여기 있거든요. 눈에서 번쩍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이쪽이 무슨 엽이냐 그러면 관자엽입니다. 관자엽. 옆에 있다고 해서 관자엽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관자엽을 보면 우리가 조개의 옆을 우리가 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관자, 옆에 있다. 그래서 관자엽이다. 기능은 청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잔해와 우뇌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잔해와 우뇌는 각각의 잔해는 4개의 로브로 되어 있고, 우뇌 역시 4개의 로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반으로 쪼개서 잔해와 우뇌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마엽, 위쪽에 마루엽, 뒤쪽에 뒤통수엽, 옆쪽에 관자엽, 이렇게 4개의 로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1300에서 1400g 산소 소모량은 20% 정도 하는 이 구조가 되겠더라. 그리고 맨 밑에 요래 딸려져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소뇌가 됩니다. 소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붙어 있는 이것이 뭐냐? 이러면 여기에 뇌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소뇌와 뇌줄기가 끝나는 지점 요쪽으로 연결된 게 이제 척수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이 구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금방 설명했듯이 우리 대뇌는 이렇게 앞에 4개의 로브로 이루어져 있고, 소뇌와 뇌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큰 대뇌, 세레브룸 대뇌와 요도 대뇌가 있죠. 대뇌. 그 다음에 세레벨룸, 소뇌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소뇌.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보여지죠. 이렇게. 소뇌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소뇌가 되겠죠. 소뇌입니다. 요 이야기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대뇌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또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와 있다 그래서 자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랑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이랑, 자이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이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골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커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고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랑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밭을 갈면은
고랑으로 물이 지나가죠. 물이. 대부분 대뇌에서도 이 고랑으로는 혈관이 지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고랑이다. 경계를 또한 이루고 있는 게 이 고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랑에서 좀 더 깊이 파여져 있는 걸 우리가 피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대뇌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뇌는 두 개의 구로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이쪽 앞쪽에 있는 부위가 이제 이마엽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겠죠. 이마엽이고 뒤에가 마루엽이 보이고 여기가 뒤통수엽. 그리고 이쪽이 무슨 엽이 되겠죠? 예, 관자엽. 이렇게 네 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봤죠? 앞쪽이 이마엽, 마루엽, 뒤통수엽, 관자엽. 이렇게 네 개의 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서 이제 잘랐을 때 이건 안쪽이죠. 안쪽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대뇌가 있을 때 이것을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안쪽에 있는 이러한 구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면이겠죠. 여기 안쪽에 있는 면. 안쪽에 있는 면을 봤을 때의 구조는 안쪽에 이렇게 이쪽이 앞쪽이고요. 우리가 대뇌가 봤을 때 소뇌가 있는 부위는 다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이쪽입니다. 앞쪽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안쪽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요게 경계로 해서 안쪽 여기 소뇌가 되겠죠. 여기가 소뇌가 되고 여기가 뇌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체가 대뇌의 구조가 되겠죠. 대뇌의 구조가 되고 요 안쪽에 보이는 게 코르푸스 칼루즘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요 이야기는 다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대뇌는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대뇌가 되고 그 다음이 여기가 대뇌가 되고 여기가 이제 소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가 소뇌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뇌줄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좌뇌와 우뇌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요 전체적으로 이 중앙을 이렇게 어떻게 잘랐냐라고 보면요. 요거는 어떻게 잘랐냐 보면 요렇게 뇌가 있으면 요렇게 뇌가 있었을 때 요게 앞이고 요 뒤인데 요렇게 자른 겁니다. 요렇게 가운데로 빡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인 겁니다. 보였을 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구조가 볼록하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폰스가 되고 요 위에가 이제 미드브레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둘라가 되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구조가 뇌줄기가 되고요. 그 위쪽이 대뇌가 되죠. 대뇌가 되고 그 위쪽에서 바깥쪽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콜텍스다, 그러니까 겉질이다. 대뇌 겉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뇌 겉질이고 전체적으로는 대뇌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그러니까 이 대뇌와 뇌줄기의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살라무스라고 해서 시상입니다. 시상. 대뇌로 가기 위한 모든 감각의 중개역을 하는 것이 이 살라무스 시상이 되겠죠. 그리고 시상 바로 밑에서부터 우리가 뇌줄기가 시작하는 미드브레인 중간뇌가 되겠죠. 미드브레인, 그 다음이 다리뇌, 폰스, 그 다음이 메둘라, 숨뇌. 숨뇌가 끝나는 전부터 척수가 들어오겠죠. 이게 척수가 됩니다. 척수. 그러니까 우리가 C1 아틀라스죠. C1 아틀라스 위쪽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절단하면 척수와
메둘라를 분리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스파이널 코드와 메둘라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게 C1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지만 대뇌는 여기에서 아까 4개의 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4개의 롭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롭이 중심 고랑이다. 그렇죠?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 중심 고랑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 바로 위에 눈썹 위에 손바닥을 놓고 여기서 멈추는 곳, 여기가 중심 고랑이 됩니다. 다시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눈동자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손바닥의 끝을 놓고 이렇게 해서 멈추는 곳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중심 고랑이다. 이걸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중심 고랑이 되겠죠. 중심 고랑입니다. 중심 고랑입니다. 중심 고랑. 그래서 중심 고랑 요 앞에가 이마엽이 됩니다. 중심 고랑의 앞쪽이 이마엽이다. 중심 고랑의 뒤쪽이 마루엽이다. 파리에탈 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쪽 고랑입니다. 옆으로 가쪽 고랑은 찾기가 쉽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뇌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쪽 고랑이 됩니다. 가쪽 고랑. 요 가쪽 고랑이 여기에서 가쪽 고랑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쪽 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마엽과 마루엽과 관자엽이 분리가 되죠.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이 분리가 됩니다. 이 뒤통수엽을 놔둘 때는 이것은 점선이 찍혀 있듯이 가상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가상의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그었냐면 여기에서 뒤통수엽이 시작할 때 요 서커스가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에토 옥시피탈 서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파리에토부터 붙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발생의 순서가 이마옆부터 발생하고 두 번째가 마루옆, 세 번째가 뒤통수옆, 네 번째가 관자옆. 그래서 여기 명칭을 붙일 때 파리에토 옥시피탈 서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요 뒤통수엽입니다. 뒤통수엽 그리고 관자엽. 요거 두 개, 요 뒤통수엽에서 이렇게 페임이 여기 하나가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뒤통수 앞페임이다. 프리 옥시피탈 너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통수 앞페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뒤통수엽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서커스가 하나가 보이고 이 서커스 파리에토 옥시피탈 서커스와 이쪽이 페임 프리 옥시피탈 너치 요거 두 개를 가상의 선을 그으면 요게 옥시피탈 롭이 되겠죠. 생각보다 옥시피탈 롭이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리고 요 가상의 선과 라테랄 서커스가 끝나는 점에서 두 개를 연결한 선, 직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네 개의 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앞쪽에가 모터의 중추가 되고요. 중심부랑 바로 뒤쪽이 센소리의 중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 대뇌의 구조를 이게 알면은 오늘 할 내용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제일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먼저 중심고랑부터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쪽고랑입니다. 그렇죠?
중심고랑, 가쪽고랑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에 요 마루 뒤통수 고랑과 뒤통수 앞에 요거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마여, 마루여, 뒤통수여, 관자여 요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이마엽은 고랑이 몇 개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큰 고랑이 이마엽은 고랑이 하나, 두 개의 고랑을 가집니다. 두 개의 고랑. 그래서 요 위에 있다고 해서 위이마 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위이마 고랑이다. 요거를 그러면 아래 이마 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래 이마 고랑, 우리가 먼저 고랑을 찾아야 됩니다. 아래 이마 고랑이다. 그래서 요거를 슈페리얼 프론탈 서커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페리얼 프론탈 서커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고랑이 있으니까 몇 개의 이랑이 나오냐면 세 개의 이랑이 나오겠죠. 세 개의 이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 이마, 이랑이다, 자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마, 이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 이마, 이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다고 해서 임페리얼, 프론탈, 자이러스다 아래 이마 이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총 두 개의 고랑에 의해서 세 개의 이랑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탈 롭은 요 앞쪽 부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심 앞 이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앞 이랑, 중심 앞 고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서커스와 세 개의 자이러스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마엽은 두 개의 서커스 고랑을 통해 세 개의 자이러스로 나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이 템포랄로 관자엽도 두 개의 고랑으로 세 개의 이랑 자이러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면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이게가 관자엽이니까 위 관자 서커스 고랑 밑에가 아래 관자 고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개의 자이러스니까 위 관자 자이러스 그렇죠. 이랑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 임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루엽을 보게 되면 마루엽은 두 개의 서커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커스로만 나뉩니다. 하나의 서커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마루 속고랑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루 속고랑이다. 하나만 있다. 그래서 마루 속고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몇 개의 자이러스로 나누냐면 두 개의 자이러스로 나뉘겠죠. 근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이러스가 좀 큰 자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이러스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로브레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큰 걸 우리가 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 위에 있다 그래서 위마루소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마루소엽이다. 아래에 있다고 아래마루소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페리얼 파리에탈 로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마엽은 2개의 서커스와 3개의 자이러스로 나뉘고 템포랄 롭도 2개의 서커스와 3개의 자이러스로 나뉘고 파리에탈 롭은 하나의 서커스와 더 큰 2개의 소엽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심이랑 뒤쪽을 우리가 중심 D이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D이랑이라서 이쪽은 센소리의 그렇죠. 프라이머리 센소리 콜텍스가 되고 이거는 모터가 되고 이거는 기능상 센소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시피탈 로브에서는 발톱, 새 발톱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새 발톱 고랑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의 중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시각의 중추가 됩니다. 시각의 중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여기서 한 번 더 그려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게 되면 브로카 영역이죠. 브로카스 에어리어. 이것은 말을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운동성이죠. 말을 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은 요 라테랄 서커스에서 앞으로 가는 앞가지와 위로 가는 오름가지, 그 다음 뒤쪽으로 가는 뒷가지, 여기에서 앞가지와 오름가지를 연결한 이 부위가 뭐냐면 세모 부분이 됩니다. 세모 부위가 되고, 그리고 이 뒷부위, 뒷가지와 이렇게 연결한 이 부위가 무엇이냐면은 덮개 부위가 됩니다. 덮개 오페큘러 파트와, 그래서 이 세모처럼 생겼다고 세모 부위가 되고, 뒤에 있다고 해서 요 덮개 뭘 덮고 있냐 그러면은 대뇌섬이라고 이거를 떼버리면은, 요거를 연결해서 요걸 떼버리면은 섬이 하나가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섬이 요서 요렇게 열면은 여기에 섬이 하나가 보인다, 섬이 하나가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을 우리가 대뇌섬이다, 요거를 대뇌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뇌섬은 지금은 통증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대뇌섬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라고 해서 덮개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앞까지 이 바로 밑에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눈학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브로카 영역이 요 세모 부위와 덮개 부위, 이 두 부위를 합쳐서 브로카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로카 영역을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당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운동성 실어증이 나오죠. 근데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게 이 브로카 에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우리가 여기에서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가 요렇게 갑니다. 요 가서 여기가 끝나는 요 지점이 무슨 지점?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가 끝나는 점이 위 모서리 위 이랑이 됩니다. 뭐 위 모서리 이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서리 위 이랑이 됩니다. 요 부위와, 그러니까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 플러스 슈프랄 마지널 자이러스, 그 다음에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가 끝나는 점에 앵귤라 자이러스가 있습니다. 앵귤라 자이러스. 그렇죠? 앵귤라 자이러스. 슈페리어 템포랄 자이러스, 슈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앵귤라 자이러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감각성 실어증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좌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좌뇌에 있고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이 영역들은 우뇌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미넌트한 뇌에 이러한 영역들이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